오늘 체크해드릴 종목은 체시스입니다. 해당 종목은 돼지 열병이나 돼지 독감 그리고 동물들이 아플 때 주로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이고요. 어제 중국에서 새로운 돼지 독감이 발견됐다라는 뉴스와 함께 상한가로 마무리했고 오늘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갭상승 이후 그 갭자리 다 메꿔주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오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아마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해당 종목 투자를 할 때는 왜 움직이는지 알아야겠죠. 체시스는 돼지열병 관련주니까 이 정도로 아실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왜 돼지열병 이슈가 나오면 올라가는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체시스라는 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하지만 계열사인 넬바이오텍이 동물용 의약품을 만들면서 동물들이 아플 때 시세를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체시스의 재무만 놓고 보면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적자 내는 기업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종목에 물렸다고 같이 투자한다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위가 없겠죠. 따라서 체시스는 그냥 무조건 단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돼요. 이런 건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시세가 나오면 크게 나오고요. 대신에 이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 또 굉장히 재미없는 움직임을 보여주죠. 자,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제가 예전에 거래량 교육을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건 사실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과거 체시스 차트를 보면 이렇게 점상 갈 때는 사실 거래량도 없어요. 팔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체시스가 무너진 시점을 보면 장대 거래량 그리고 그 다음날 자 이때 거래량이 전날보단 아니지만 터지면서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꽉 찬 음봉을 마감했죠. 하지만 다음날에 한 번 더 어느 정도 시세는 줬어요. 자, 전날 거래량이 터진 시점 다음날 종가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날 전날 종가였던 이 위치보다 아래에서 종가가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 체시스는 이때부터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전일 종가 위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다음날 한 번 정도 더 탈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 보면 거래량 터진 시점 다음날 더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일 종가 아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그냥 수직으로 내리꼽았죠. 지속적 이슈가 들어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절반의 법칙이든 뭐든 해서 보통 급격한 상승폭에 절반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제대로 나오긴 해요. 얘도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뭐 크게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지 않고 낙폭을 보여줬죠. 이게 단발성 이슈 가지고 올린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예전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거래량이 터졌죠. 자, 일단은 체시스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체시스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60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중에 대주주 물량이 40% 정도, 유통 물량이 60%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시장에 돌아다니는 금액은 360억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이면 세력들이 마음먹고 매집한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꽤 많은 물량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그 물량을 누군가한테 넘기던 사실 손바뀜인지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건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체시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고점에서 거래량 터진 시점이 매도 시그널이었습니다. 돼지 독감 뭐 이게 정말 아직은 의혹이잖아요. 뭐 사람 간의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앞으로 커질 수도 있다.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의혹 정도 수준인 건데 그냥 이 의혹이 흐지부지 사라져버리면 얘는 그때부터 정말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야 돼요. 다음번에 또 돼지 얘기 나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리신 분들 어떻게 대응할지 좀 봐드리면 다행히 오늘 종가는
어제 종가보다 위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반등을 줄 가능성 높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 체시스 보면 241선 이거를, 이 파란색 선을 진짜 징글징글하게 못 들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 아래에서 계속 누군가 물량을 사서 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자리를 한 번에 꽉 찬 양봉으로 뚫어줬기 때문에 윗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오늘 갭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체시스 같은 경우는 생명선이 이 241선입니다. 일봉에서 241선만 이탈 안 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재차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주봉 차트인데 주봉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주봉상 61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마의 그 장벽이었죠. 그 구간을 뚫어준 거예요. 따라서 이것만 다시 이탈 안 한다라고 한다면 이 61선을 지지 삼아서 재차 상승폭 보여줄 가능성 있겠네요. 그 자리는 2,600원 선입니다. 한번 분봉 차트들을 보시면 60분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에 이탈 안하고 약반등하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제가 볼린저 밴드 교육을 해드린 것처럼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과 너무 멀어지는 걸 주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나니까 반등이 나오죠. 이 볼린저 밴드 상단만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 더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네요. 하지만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하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일봉산 2600선 부근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 뭐 2600선이라고 해서 딱 2600원이라는 건 아니고 뭐 2630원이 될 수도 있고 40원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영상 찍으면 꼭 그 자리에 딱 걸어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 부분에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신이 아니니까 다음날 5원, 10원 단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이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은 정리하면 뭐 이렇게 고점 꼭대기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차키 손절하기에도 큰 의미가 없죠. 마이너스 20%인데 차라리 2,600원 부근 오면 한 차례 추매를 한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내 평단가 부근에서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0분봉상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 2,740원에서 2,860원 선 60분봉 한 개 더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봉이 만들어졌다 라고 한다면 단기 반등 노리고 진입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워낙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목표가를 잡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자기 그릇만큼 먹고 나오시면 되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노리고 단기 관점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3%에서 3.5% 내지 손절가 꼭 지켜서 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단발성 이슈 종목은 좋아하지 않아요. 물렸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또 이렇게 회사 자체의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은 더더욱요. 앞으로 추격 매수하실 때는 해당 종목이 지속적 이슈인지 단발성 이슈인지 이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 회사가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 정도는, 그리고 과거의 거래량과 과거의 차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정도는 미리 염두를 하시고 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뉴스 떴다고 그냥 돌격하는 건 내 돈 땅바닥에 버리는 일입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에요. 추격 매수 하는 건 좋은데 이유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